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또 한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두 파트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지출관리와 신용관리. 지출관리라고 하면 이제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신용관리는 이제 이게 신용사회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용관리죠. 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금융사기 예방,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강주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출관리와 신용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관리, 신용관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출관리 부분은 이제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축을 하고 지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축을 하고 지출을 하려고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고객분들 여쭤보면 보통 다 버는 거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면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못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단 사회 자체가 소비를 많이 권하는 세상입니다. 소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이제 SNS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핸드폰을 바꾸시면서 많은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TV에서도 PPL이라고 해서 광고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나, PPL이 나오면 이제 뭔가 방송 이슈가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PPL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실제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얼마 이상을 살면 무료 배송을 해주겠다, 아니면 얼마 이상을 사면 할인을 해주겠다, 할인 쿠폰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는 최근에 보면은 다 언제나 역대급 세일, 매일 역대급 세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거의 스마트폰 중독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면 100번 봤는데 한 번 누르면 그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지출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실천해야 할 자산관리 습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소한 소비 습관 64%로 1등, 안정적인 직장 54%, 자신의 의지가 49%, 물려받은 재산이나 돈 버는 재능, 운, 학력,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돈을 모을 때 보면은 첫 번째가 충동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68%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잘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출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30대, 40대 분들이 소득에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대출 비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최근 신문기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나 또 자녀교육비, 사교육비가 한국은 무조건 엄청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금융상식 부족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내가 먼저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냐,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냐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지출하는 습관을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는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지출을 하면 거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 나와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굳이 내가 꼭 가계부를 써야 하는가,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비나 외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지출은 고정 지출인가 또는 변동 지출인가,
그다음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항목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산을 세우고 지출 가능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할인 혜택 제도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인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5장을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신용카드를 쓸 때하고 5개 신용카드하고 어느 쪽이 더 지출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게 아무래도 지출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할인받는 경우는 월 해봐야 2만 원, 3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5개로 늘리면 기본적으로 20% 이상 정도의 지출이 훨씬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한 3만 원 뭐 해서 대략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줄이려고 하다가 지출이 한 5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쓰라고 나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잘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어떤 소비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보통 보면 생활비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한은행에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저축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소득 분위별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를 쓴다, 이 정도를 번다인 거지, 그것이 가이드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적게 써서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비 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을 뭐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줄이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차이인데. 줄일 수 한 번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에서 그냥 바로 30만 원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못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예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비 같은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쇼핑비, 유흥비, 문화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제 월소득 한 40% 이하로 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계획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월 단위 지출도 중요한데 계절 단위나 연 단위 지출들도 있어요. 근데 연 단위 지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이 아닌 변동 지출 되는 것들이 뭐 명절 비용, 그다음에 뭐 여행, 휴가 비용 같은 그런 비용하고, 또 이벤트 비용,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경조사 비용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어떤 지출들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뭔가 잘 했을 때 결국에는 현재 소비는 현재 소비지만 현재 저축은 미래 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저축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쓰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뭘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럼 재무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걸 재무 목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많은 분들이 재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긴 모아요. 근데 이걸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재무 목표를 정해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알려주죠? 다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자꾸 점검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재무목표 세웠다고 해서 뭐 이것이 몇십 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도 중요하고, 특히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무목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재무목표를 정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급하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산에 대한 증식이 더 우량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시급한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건 뭐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있고,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이제 벤치 구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시급한데 중요한 게 뭐 대출을 상환한다든가 결혼 자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내 집 마련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기 은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간에 걸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실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산을 증식하는데 중요한 그런 변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목표를 잘 정해서 하시게 된다면, 또 합리적으로 소비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관리로 넘어갔어요. 신용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네네. 신용은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항목인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일정 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을 연기해 주는 일을 신용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믿고 무언가를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도 회사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요. 개인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이 좀 좋으면 대출 이자를 좀 적게 낸다든가, 더 대출 금액을 많이 해준다든가, 기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KCB하고 나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 점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네이버 페이나 이런 데 가시면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신용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신용이 내려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전문가들은 하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그래서 퀴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신용도가 내려간다. O일까요? X일까요?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안내하더라고요. 개인이 올 크레딧이나 나이스 지킴이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내 신용을 조회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신용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면 네, 더 맞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 소득 또는 재산과 신용도는 비례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신용도와 직접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도는 갚을 능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은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습니다. 틀릴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증도 대출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뭐 보증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이 보증서 하는 것 자체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만으로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족의 신용정보는 공유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즘은 공유가 안 될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네, X입니다. 신용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조회는 본인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신용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는가요? 많이 사용하는데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약간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약간 좀 양극화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배워야 될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젊을 때부터 그것이 많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더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런 이제 마음이 좀 아픈,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좀 답답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공과금 납부 이력도 신용에
신용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보력이 상당하신데요.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신용을 어떻게 하면 올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나요? 근데 일단은 뭐 연체가 되면 무조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꼭 대출금이 아니어도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핸드폰 요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연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연체하면 똑같이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카드사에서 먼저 공과금도 카드 납부하라고 연락도 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연락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 할 분들은 또 안 하시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다가 이 방송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좀 잘 참고해서 건강한 신용 점수를 가지시고 또 건강하게 잘 그렇게 경제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소비 방법, 지출 관리, 그리고 신용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